자, 일단 현대시 2 같은 경우는 두 작품 역시 마찬가지로 수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시인이죠. 이육사 시인. 근데 익숙하지 않은 작품일 수 있어요. 이게 황혼이라는 작품이 한 2년 전에 수특이로 수록이 됐었던 작품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요. 이육사 시인의 황혼이라는 작품과 나 작품은 익숙하죠? 송내고 시험 폼에 들어갔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야? 미안해. 다른 학교인가? 아무튼 최도석 시인의 이제 부천여고야. 송내고 아니고 부천여고네요. 그렇죠? 최도석 시인의 이제 성의꽃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으로 수록이 구성이 되어 있는 현대시 2 작품이고요.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 범위에 나온다면 오늘 수업을 들었던 걸 토대로 해서 잘 시험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그렇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당황해가지고. 아무튼 이육사 시인의 황혼이라는 작품과 최도석 시인의 성의꽃이라고 하는 두 작품인데요. 뭐 외적 근거 있습니까? 근데 사실 3번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보기 박스가 외적 근거라고 보기는 근데 유의미한 그 표현이 있긴 하다.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담아낸 작품들이다. 적어도 기본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뭐다? 연민의 정서다. 근데 누구에 대한? 소외된 대상.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적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는 표현, 그 어떠한 대상들에게 연민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무슨 존재로 봐야 된다? 소외된 존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가의 화자는 상상을 하고 있고 둘 다 상상을 바탕으로 뭐 그렇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공간적 확장, 나의 화자는 시간적 변환 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일단 보도록 합시다. 자, 가작품 이육사 시인의 황혼이 뭐예요? 해가 질 때 시간. 해가 질 때 그 시간 저녁 무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해질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내 골방에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화자 잡아볼게요. 되게 뭐랄까 드라이하게 볼게요. 화자 어떻게 잡아볼 수 있겠어? 화자 뭐 했어요? 일단 화자 어디에 살고 있어? 어디에 있어? 위치하고 있어? 골방에 있어요. 그리고 골방에 커튼을 걷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창문이 있겠죠? 그냥 벽이 있진 않겠지, 그치? 커튼 열었어요. 창문 보여요? 그 창문으로 뭐가 이렇게 스며 들어오는 또는 뭘 보고 있는 시적 화제의 모습이 상상이 되고 심상으로서 그려져야 돼요? 황혼의 시간을 보고 있는. 그죠? 그리고 그 황혼을 보는데 이때쯤 황혼의 시간 뭐 저녁 시간 뭐 이렇게 해서 창문 열고 커튼 열고 그렇게 황혼을 보고 있고 황혼을 맞아들이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정성된 마음으로. 여기까지 보기로 했어요. 그쵸?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인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그 황혼에 대해서 시적화자가 정성된 마음, 정성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쵸? 이거 왜 들고 있어 내가? 이거잖아. 왜 이거? 따뜻해. 긴장 많이 하셨나 보네요. 얘들아 졸면 안 되겠다. 쌤 많이 긴장한다 이제. 민망해. 사실 화요일 수업 때 내가 약간 너희들이 물론 그거에 내가 휘둘린 거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너희들이 좀 졸아가지고 사실 내가 그때 멘탈이 좀 흔들리긴 했어. 그래서 오늘은 멘탈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립트도 짜가지고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조교 새끼들 진짜 다 엉덩이 대라. 아니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부족해서 그래. 자, 여자는 내가.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그럼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인식하고 있어요? 외로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 외로운 존재라고 인식한다는 건 그 인간이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시적화자 우리 무슨 정서로 잡기로 했어요? 연민의 정서라고 잡기로 했었죠. 그냥 뭐에 대해서 지금 연민의 정서를 지니고 있을까? 화자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어떤 시간적 배경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외로운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시적화자로 하여금 연민의 정서가 이제 드는 그러한 대상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 저 비유적인 표현, 저 지규적인 표현은 뭘 나타내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에요? 외로운 존재. 인간이 저 바다의 흰 갈매기들 같이 외로운 존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서리적 표현을 사용해서 인간 존재의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죠. 그렇죠? 네. 바다의 흰 갈매기가 왜 외로운 존재야? 바다가 넓은데 어. 날아다니고 있어. 뭐 그렇게 나름대로 납득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그거 이상한 거라고 했어요?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아니면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왜? 내가 쓴 거 아니니까. 내가 표현한 거 아니니까 맞긴 하지. 작가가, 시인이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문학은, 시는 특히 이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데가 아니라고 했어요. 맥락상, 문맥상, 그리고 구조상 그거 표현하고 있으면 그냥 그거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로써 인간 존재의 외로움을 표현할 수도 있을까? 뭐가 있지? 그냥 뭐든 이렇게 크게 들릴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고삼수업? 쉽지 않다. 이게 고삼? 쉽지 않다. 아니 이렇게 크게 들릴지 몰랐어. 또 멘탈 흔들린다. 오늘 또 문제 하나 안 풀릴 수 있어요. 오케이. 한 집안이랑 수정이만 들리게 하려고 했어. 진짜로 고삼. 미안합니다. 왜 뭐든 뭐 비빔밥에 올라와 있는 뭐 달걀 후라이든 뭐든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한 거라고. 오케이. 상당히 원초적이다.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자, 어쨌든. 자, 황후나 뭐 하고 있어요? 그 대상 부르고 있어요. 근데 황후는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의 어떠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아이였어요? 정성된 마음으로. 너의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황후는 손이 없죠? 의인화시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인간이란 존재는 외로운 존재다. 얘기한 다음에 황혼에게 너의 그 부드러운 손을 내밀어 주렴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적어도 이 황혼의 부드러운 손이 그 외로운 인간들에게 뭘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화자가 위안과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니까 이 인간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렴. 그러니까 황혼이 정성된 마음으로 화자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진 존재였어요. 이 얘기를 왜 했는지는 앞에 시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글 하나의 글이에요. 그 각각의 부분이 독립적으로인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된 글이라고. 뭐 특수한 갈래의 어떤 그런 특징 뭐 그런 경우들 빼고 기본적으로 하나의 글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앞에서 그 얘기한 다음에 황혼한테 이 명령을 했다는 건 우리가 괜히 뜬금없이 명령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뜨거운 입술을 마음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너의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 나 그냥 지나갈 거야.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그러면은 내 뜨거운 입술을 어디다가 맞출까요? 그 손에다가. 그렇죠? 아이씨. 쉽지 않다. 그래서 좋아. 아니, 심상이다. 심상. 이게 고삼수. 그 절규. 야, 고삼수 쉽지 않다. 내가 미안해. 내가. 역시 고3이야. 네가 참아. 그 황혼의 그분 들었는데 넘어갈게요. 네 부드러운 손에 내가 입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건 조화를 이루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황혼이죠. 황혼의 품 안에 담겼다는 거. 그러니까 황혼이 쫙 펼쳐져 있으면 그 황혼의 품 안에 담긴 것들은 다 뭐예요? 그 황혼빛 아래에 있는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외로운 존재들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다오. 그들과 나도 조화를 이루면서 그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외롭고 싶다. 너는 이거 못 받아요, 참고로. 와 미쳤다 오늘. 모르겠네. 오늘 무아지경이다. 이게 고삼수업이지. 저 12성좌, 그러니까 12별자리죠. 에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들에게도 의지할 가지 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얘네 어떤 존재들일까? 소외된 존재들, 외로운 존재들. 얘네들은 의지할 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외된 애들이라고. 그렇죠?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외롭겠죠. 외로움의 정서겠죠. 그렇죠? 취했어. 뭐 각주 표시되어 있긴 하죠. 수인. 그렇죠? 이들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어떠한 정서 지니고 있어요? 연민의 정서. 그렇죠? 얼마나 떨고 있겠는가? 서리적 표현이죠. 떨고 있다라고 하는 거 강조하기 위해서. 고비 사망을 걸어가는 낙타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도 다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얘네들한테도 나의 그 입술을 보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한 행상대 뭐 12성자 별자리들, 별들, 토인들, 뭐 수인들, 수녀들 다 기본적으로 외로운 존재들, 소외된 존재들, 그들에 대한 시적 화제의 연민의 정서, 그 연민의 정서, 그들의 외로움과 그것을 이렇게 이 황혼으로부터 느껴지는 위안과 위로를 그들에게도 전파해주고 싶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시적 화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왜 지구 반쪽만이에요? 한쪽은 태양이 뜨고 있는, 그러니까 그 시간차가 존재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그 황혼이니까, 지금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니까. 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다오.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그 잠깐의 순간만이라도 이들이 위안과 위로를 느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내 5월의 골방이 아늑도하니. 왜? 뭐 들어왔으니까 이 골방에? 황혼을 느낄 수 있는, 황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걷게 하겠지. 자, 황혼이 지금 져요. 그쵸? 그 위안과 위로의 시간이 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안과 위로의 시간은 내일 또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죠. 자연의 섭리죠. 암암히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자, 푸른 커튼을 걷게 할 건데 지금 다시는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사라지긴 시냇물 소리 같아서. 시냇물 소리도 한 번 사라지면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는데, 깊수가 고요하게 사라지는데 한 번 식으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어때 보여요? 이 부분? 마지막 부분? 아쉬워하는. 다시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아쉬워하는. 기본적으로 화자가 그 고독과 외로움과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어떤 존재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서를 지니고 있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외로운 존재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어떠한 불안한 심리, 저는 위안과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 황혼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한번 찾아오고, 근데 또 다시 사라지기도 하고, 그쵸?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안의 정서는 불안의 어떤 그 인식은 분명히 있다라고도 여겨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가볼까요, 문제? 네. 가작품 외양묘사 색채요. 있어요. 뭐? 무슨 색? 푸른 커튼. 푸른 커튼 흰 갈색. 푸른 커튼 흰 갈매기. 좋아요.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 네네. 황혼아. 청각적 이미지 통해 세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 오문단에 있어. 오문단에 뭐 어떤 표현? 시냇물 소리. 좋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또 있어요? 또 못 찾았. 뭐 어쨌든 시냇물 소리 나타낸가? 아니요? 아니? 있는데? 답은 3번. 청자에게 특정한 행동을 촉구하는 명령문이 사용되어 있는가? 황혼아, 네 손을 내밀어라.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는 의문형 종결어명을 찾아보세요. 이거 무슨 법 쓰였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야. 서리법 쓰였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쵸? 아이, 자꾸 이 색도를 돼. 서리법 사용됐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죠? 서리법 사용됐죠? 습관.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하는 의문형 종결어미. 일반적으로 의문형 종결어미를 사용한 의문문, 일반적인 경우에 무엇을 위한 거야?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화자의 발화 의도를 강조한다라고 하는 의문문의
기본적인 일반적인 그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나타내는 의문형 종결어를 사용했다. 의문문을 사용했다. 뭐 물어보는 거다? 서리법 물어보는 거다. 오케이? 예. 기억. 기억 뭐야? 시멘트 잠깐 그만. 자 일단 걔 나열된 애들이었어요. 나열된 애들 중에 한 명이었어. 뭘 나열했어요? 그리고 나열했다는 건 공통 의미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였죠. 소외된 이웃들,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들, 그쵸? 그거에 따라서 보면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처지라는 사실로 인해 화자가 떠올리게 되는 대상. 수인, 죄수, 가둬져 있는 애들이니까. 그쵸? 나머지는 분열된 화자의 또 다른 자. 윤리적으로 귀감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자는 그들에게 연민의 정서를 지니고 있고 그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고자 하는 존재죠. 분열된 화자의 또 다른 자라고 말할 수가 없겠고 고독 위로해주는 존재. 화자의 고독이 아니라 그들이 고독한 존재죠. 지들이 고독한 존재고. 자신의 미래 드러내는 희망의 근거. 나도 수인이 되고 싶어? 자, 화자가 하는 상상 무슨 상상하고 있니? 화자는 분명히 그 12별자리들 그리고 그 감금되어 있는 애들, 수녀들, 그 고비 사막을 낙타 타고 넘고 있는 그들 또 하나가 누구였지? 아,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 그들 보고 있어요. 이 창문에서. 진짜 아오니 아니죠. 뭐야 결국? 상상이에요. 이 황혼이, 그러니까 황혼이라고 하는 게 그 시간대잖아. 그 시간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지구의 어떤 공전 아무튼 그것 때문에 시간대가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적 화자의 그 관념의 범위 자체가 약간 범지구적이에요. 그렇죠? 그걸 다 볼 수는 없죠. 다 상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토인들 막 고비 사막 이런 거 상상. 화자가 하는 상상. 여러 곳에서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존재, 어떤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이야. 다 황혼의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들 상상하고 있고 그것을 떠올리는 공간적 확장. 지금 골방에서 어떤 범위로? 범지구적인, 지구 절반의 어떤 그런 범위로 공간적 확장. 아 힘들어 씨. 자, 화자가 커튼을 걷는 것, 중심 소재를 가까이서 접하는 가작품의 중심 소재가 뭔데요? 황혼. 커튼을 걷는 거 가까이서 접하는 거야? 그쵸? 커튼으로 가려져 있다가 접하게 되는 거니까. 가 중심 소재의 부드러운 속성을 지닌 것, 황혼 부드러운 속성을 지니고 있었어. 그쵸? 가 활 쏘는 토인들,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느끼는 존재. 그쵸? 사, 가에서 입술을 보내는 것, 소외된 존재들의 안타까운 상황 앞에서 화자가 취하는 행동. 그쵸? 가, 화자의 상상 골방에서 지구의 반쪽으로 공간적 확장. 그쵸? 가작품을 통해서는 판단 내려지지가 않네요. 자, 나작품 성의 꽃 중심 소재. 성의 꽃. 성의 꽃이 근데 무슨 꽃이야? 얼음꽃. 겨울에 창문 하면 뭐 생겨요? 성에 생기죠. 그거예요, 성에. 근데 그걸 시적 화자는 작가는 뭘로 인식하고 있다? 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럼 그 성애가 어떤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나도 사실 그거. 그러니까 그 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존재로 꽃이라고 인식하는 그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 숨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숨결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리고 그 숨결을 내뿜는 존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인식과 긍정적인 가치를 느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숨결, 그러니까 어떤 이의 숨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숨결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들의 인생에서 아름다운 가치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성의 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가볼게. 새벽 시내버스는 차의 창문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자, 시적 화자 뭐 보고 있어? 새벽 시내버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새벽 시내버스의 창문에 온갖 데코레이션이 꾸며져 있는 아름다운 치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 결국 뭐겠어요? 성애가 잔뜩 끼어 있는 새벽 시내버스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애꽃. 성애가 어느 겨울에 생기니까. 그래서 일단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 그리고 엄동혹한이라고 하는 겨울의 계절적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러한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 속에서 시내버스가 지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그 모습이 마치 뭘 한 것처럼 보인다?
치장,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예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화자가 긍정적으로 예쁘게 아름답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화자의 상황과 화자의 정서와 화자의 그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대상. 우선 먼저 얘기를 해주면 저 성의꽃 그 성의를 만들어낸 그 숨결은 다 이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열심히 일하러 나가는 고생스럽게도 일하러 나가는 소시민들입니다. 소시민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벽에 시내버스 학생들 그리고 막 환경미화원들 출근하러 나가는 공장 노동자들 이 소시민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떠한 연민의 정서와 어떤 연민의 정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공감 이런 것들을 지니고 있는 화자긴 해요.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그들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라고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성의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의꽃이 어떻게 피어나게 된 것인가? 이들의 입김과 숨결, 그 삶에서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서 피워낸 아름다움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성애가, 저 치장이. 결국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이 느껴지는 거라는 거고 그 삶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표현이에요. 돼요? 네.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 뭐 했어요? 어떤 설명 방식이라고 하나 표현 방식 나열, 열거한다는 건 같은 의미 범주 안에 들어간다. 어떤 의미 범주 안에 포함돼요? 소외된 그러니까 소시민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은유한 표현이에요? 성의꽃. 그러니까 피워냈으니까 꽃을 피워낸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꽃의 아름다움, 뭐 비유라고 볼 수도 있겠고. 뭐 나왔어? 표면적 화자 나왔죠. 표면적 화자.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전람회, 전시회 뭐예요? 예술 작품을 전시해 놓은 곳이죠. 그럼 전람회 전시회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을 그렇게 전시를 해 놓은 곳이기 때문에 전람회에 온 듯 그 성의꽃 하나하나를 이렇게 감상한다는 건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들처럼 시적 화자가 감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전람회 온 게 아니죠. 버스예요. 그렇죠?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뭐 하기 위해서? 그 예술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서.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그 아름다움, 그 예술 작품들처럼 여겨지는 그 아름다움에 취하는 것이죠. 이 작품은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그 막막한 한숨의 입김과 숨결이 담겨있는 성의꽃 작품 1. 다음에 자리 옮겨서 봤을 때는 이것은 누군가의 어떠한 더운 가슴, 즉 뜨거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성의꽃 작품 2.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성의꽃들을 보면서 누군가의 그 막막함, 한숨, 정열의 숨결 등 다양한 입김과 숨결, 즉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느껴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표현된, 형상화된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결코 부정적으로 여겨진다거나 하지 않죠.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름다움으로써 느껴지는 거예요.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자, 지금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성의꽃을 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감상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고, 단순히 좀 이렇게 거리를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이 지금 성의꽃들은 기본적으로 이들의 앞에서 나왔던 그 열거됐던 그들의 그 존재들의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에요. 소재예요. 그것들의 화자가 가까이 된다는 건, 가까이 한다는 건 그들과 더욱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들의 삶에 보다 더 공감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화자의 행위, 어떠한 내면이 반영된 행위인가?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자, 덜컹거리는 창에 어떠한 얼굴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일단 얘 부르고 있어요. 그렇죠? 얘 부르고 있어. 근데 얘가 일단 어떤 친구예요? 면회가 금지된 친구예요. 그럼 적어도 얘는 면회를 해야 되는 애예요. 면회를 할 만한 애라는 거지. 뭐 되어 있다? 갇혀 있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던 친구예요. 여기서 길을 함께 걸었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인생길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뜻을 함께 했던 동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랬으나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 이 작품은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뭔가 사회적 모순, 제도의 모순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그러한 어떤 그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를 내는, 지식인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70년대, 뭐 80년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언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억압되던 당시의 시대,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어떤 그런 구절, 그리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덜컹거리는 창, 그 창들은 그 소시민들의 삶의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져 있는 소재인데, 그러한 소재가 꽃 피우는 창에 화자는 누구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 자신의 친구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조수석 시인의 성의 꽃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은 일단 뭐 좀 시적 화자의 상황을 좀 드라이하게 보자면, 어쨌든 화자가 시내버스에서 창문을 바라보고 있고 화자의 모습, 얼굴이 비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다음에 친구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이미지가 이렇게 창에 형상화된 게 아닐까라는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친구여라고 해서 친구라고 하는 명사 뒤에 여라고 하는 무슨 격조사 붙었어요? 호격조사 붙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야? 결국은 친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를 부르는 데 있어서 면회마저 금지돼요. 한때 함께 뜻을 지녔고 함께 그 뜻을 이루고자 그렇게 함께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친구에 대한 어떠한 시적 화자의 정서가 표출되고 있는 돈호법일까요? 그리움의 정서. 그렇기 때문에 역시 영탄정어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보자. 이거 답의 후보가 몇 번이었어? 3번. 나 작품 청각적 이미지 대상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 나타나 있습니까? 청각적 이미지. 틀린 거 고르는데 아까 가가 틀렸잖아. 그쵸? 답 3번이에요. C예요. 나 작품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덜컹거리는 창이었습니다. 덜컹거리다가 청각적 이미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 쉽지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보다 더 가 작품에서 답 찾으라고 그렇게 좀 약간 내긴 했었어요. 리은 뭐였어?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네. 이거 아까 답의 후보가 뭐였어? 5번이었죠? 사회적 제약이 가해진 처지라는 사실로 인해 화자가 떠올리게 된 대상. 그쵸. 마지막 작품 지금 몇 분이지? 오, 뭐야? 나 가면 되겠다. 어떻게 알았지? 자, 나의 화자가 하는 상상, 뭐 상상해? 지금 시적 화자는 분명히 시내버스에서 뭐 보고 있어? 사람 뭐야 옆에 어떤 그 약간 뭐 파출부 학생이 하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져 있는 성의꽃 보면서 아마 그런 사람이 이렇게 기대가지고 삶의 어떤 무게에 지쳐서 기대면서 그렇게 숨결 입김 내숨 쉬던 그것이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겠지?
그 성애를 보면서 그런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화자가 하는 상상은 동일한 공간 시내버스를 다른 때에 점유하던 존재들, 그 존재들 언제 탔던 애들이에요? 전날 밤에. 그러니까 결국 시적 화자는 분명히 새벽 시내버스의 차창에 그렇게 치장을 하는 성애꽃으로 그렇게 성애가 그렇게 껴있는 거 보고 있지만 그것이 다 언제 남겨진 거다? 어제 전날 밤. 그러니까 밤에 그렇게 퇴근하거나 밤에 그렇게 귀가하거나 밤에 그렇게 버스를 타는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힘겨운 삶을 사는 어떤 존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어쨌든 그래서 동일한 공간을 다른 때에 점유하던 존재들, 그 버스를 탔던 이들을 떠올리는 시간적 변환을 통해 정해진다. 그러니까 난 분명히 새벽 시내버스를 타고 있지만 이거 언제 남겨져 있던 어느 시대를 어느 시간을 생각하고 있다, 상상하고 있다, 어젯밤, 그렇죠? 이건 답의 후보가 없었죠? 그렇죠. 시간 넉넉한데 아무 잘 됐어요. 아주 그냥 1번부터 볼게요. 나만 보면 나 봅시다. 나가 없네요? 네? 이거. 나의 화자가 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 마치 전람에 온 듯 중심 소재를 가까이에서 접하는 경험을 위한 행위라고 할 수 있군. 그렇죠? 자리를 옮기고 가서 본다는 건 그 성의꽃 본다는 거니까 그 성의꽃 본다는 거고 그 성의꽃 본다는 거니까 그렇죠? 나의 화자는 중심 소재가 찬란한 속성을 지닌 것이라고 느끼고 있군. 어떤 구절? 맞아요. 아니 다 읽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하지 말고.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찬란한 치장, 차장이 아니라 차장님이 아니라요. 부장님, 차장님이 아니라 찬란한 치장, 그렇죠? 속성, 그러니까 그 삶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으니까. 자, 나의 실업자 화자가 연민해져서 이건 화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도 실업했으니까 연민해져서 느껴지는 존재예요. 나 은밀히 만나는 거 누가 은밀히 만났어? 지원 줘서 어? 누가 은밀히 만났어? 누가 시내버스에서 은밀히 만났어? 그래, 이 은밀히 만난 애들은 입김과 숨결이었어요. 그 누구의 입김과 숨결이었어? 전날 밤에 이 버스를 탔고 그 밤에 고된 몸을 이끌고 귀가하던 그들의 입김과 숨결이 은밀히 만났던 거였어요. 화자가 은밀히 만나는 행동을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행위의 주체 명확히 잡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나에서 화자의 상상은 새벽. 화자가 지금 있는 시적 상황인 새벽에서 어느 상상을 하고 있다. 어느 상황에서의 상상, 어느 시간에 상상을 하고 있다. 지난 밤, 간밤의 시간적 변환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내가 오늘 현대시 첫 시간이에요. 그쵸? 비문학을 사회문화랑 과학기술을 교차로 할 생각인데 문학도 현대시랑 고전시가를 교차로 할까요? 네. 왜냐하면 그게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초반 부분 작품들 물론 교과서 개념학습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근데 교과서 개념학습은 아직 교재에 수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일단 교과서 개념학습이랑 현대시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고전시가도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이라든지 현대 소설이 몇 작품 들어가요. 그래서 초반 부분의 것들을 좀 이렇게 진도를 팍팍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아마 고전시가 1, 2를 할 가능성이 고전시가 1, 2를 아마 안 할 거야. 초반에 작품들이 약간 모죽지랑가 이런 작품들이어가지고 그것 좀 건너뛰고 본격적으로 시조가 3이야? 아니 이게 3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시조가 3이냐고. 2는 뭐 나왔어? 몰라요. 이의 거미야 그리고 정과정곡. 정과정곡, 소학부. 소학부. 그럼 3은 시조고 4가 뭐야? 4요? 이거요. 착장 이거. 시조? 다음 시간에 고전시가 3, 4, 아마 5까지는 못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오늘 현대시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현대시 1, 2까지 한 거예요. 내가 원래는 3까지 하려고 했었어. 근데 어제 누가 3까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수정하긴 했었는데 40분만 그래? 보면 40분이면 못할 것 같긴 하다. 지금 40분이면? 그렇네. 쌤이 또 그 창말 이러면서 그렇잖아 지금. 맞습니다. 45분이면은 살짝. 뭐 일단은 그래서 2개씩 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고전시가 3, 4 다음 주 목요일 날 3, 4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전시가 읽어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몇 분이야? 45분. 45분이요? 자. 뭔가 오늘은 여기까지. 네.
시작했습니다. 아 시간 끄는 게 아니라 고민되어서. 본인 걸로 만드는 시간. 너 내가 아시잖아. 아니야 이거 시간 전에 물어보고 있어. 이거 뜯어 먹어. 자, 뭐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 자, 이제 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반드시 집에 가서 본인 거 만드세요. 본인 거 만드세요.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왜 대답을 안 해줘? 그러니까 그게 명확히 잘 기억. 대략 10명 저 강의실에서 한 13명? 많은데? 아 인원수가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는데. 그러니까 인원수에 따라서 뭔가 사람이 밀집해 있고 모여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때가 누구세요? 그때가 더 밀집해 있는 느낌은 있죠 분명. 누가 좋은데요? 어디 쪽이 좋은데요? 이쪽이지. 근데 아닌가?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랑 전반적으로 약간 좋은 모습들이 있어서. 아니 왜냐면 나는 앞자리니까 누가 좋을지 나는 몰라서. 내가 아니 근데 물론 이번엔 안 해가지고 괜찮겠어. 졸려. 내 학교 근데 그거 자는 버릇하면은 절대 안 돼. 그 학교 습관돼 진짜. 학교에서도 한 번 자잖아요. 그 약간 그런 애들끼리 그런 게 있잖아. 야 생연심은 자기 뭐라 안 한대 이러면 이제 생연의 애들 다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약간 텍스트를 보거나 좀 생각을 함에 있어서 딱 잠드는 게 습관이 되면 그냥 그게 약간 조건화가 돼. 맞아. 내 심리학과 복수 전공이잖아. 그래서 나 침대 눕기만 하면 자잖아. 어? 심리학과 뭐 다양하지. 다양한데